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화 은퇴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특별 게스트 한 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박사 이상진입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죠? 꿈박사님을 모시고 이번에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은퇴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그 꿈박사님은 지난번에 직장 생활 하신 지가 3년. 23년째 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뭐 누구나 예상하듯이 한 급보다 남아 있는 게 짧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은퇴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상이긴 합니다. 예. 30년을 채우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한 7년 정도? 예. 예.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꿈 박사님 나이를 보면 거의 정년까지 가시는 거네요. 그죠? 그 희망 사항이고요. 그죠? 그러시고. 자유인 님은 좀 직업이 좀 그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건 아니고 직장을 이제 때려치고 나오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있는 필드에서 은퇴 시점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한 10년 뒤? 아, 이 정도? 10년 뒤. 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내가 일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 가정의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저보고 앞으로 10년은 더 벌어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년 제 지금 나이에서 10년을 더하면 환갑이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업계에서 환갑이 훌쩍 넘긴 사람이 이 일 하시는 분을 거의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네. 와이프가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능력을 그러니까 높게 평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남편 능력을 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냥 목표입니다. 이게 네. 하나의 10년 뒤에 멋지게 은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죠? 꿈 박사님은 어쨌든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텐데 은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게 드시나요?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네. 어쩌다 백수라는 책을 봤거든요. 예. 정말 가슴에 와닿는 공감 있는 말인데 백수 우리 보통 백수 하면 좀 비참하고 소위라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아마 아까 자유인께서 말씀처럼 멋있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은퇴 생각하면 조금은 암울한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좀 멋있는 인생을 그래도 여생을 이모작을 좀 살고 싶긴 합니다. 그렇죠. 멋진 은퇴를 꿈꾸신다 이런 거고 그죠? 두 분 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퇴 후를 위해 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자유인님부터.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일단 은퇴를 한 10년 뒤를 생각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급선무는 10년 뒤까지 잘 버티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은퇴 뒤에 여유로운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네. 지금부터 열심히 갈고 닦을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꿈 박사님 은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지금 딱히 준비한다기보다도 예. 일단 도서관에서 거의 주말이면 그 붙박이처럼 살고 있고요. 예.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음. 말씀하셔서 예. 책을 쓰고 싶고요. 그래서 텀텀이
책 쓰는 데에 대한 그런 아,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집필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특별히 딱히 준비한다기보다 아, 열심히 예, 책도 많이 읽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현재 직장이나 직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네.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해서 오늘 주제를 은퇴 준비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실 뭐 은퇴를 늦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가능하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요즘 세상을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언제부터 또 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네.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좀 멋진 좋은 네, 도움이 되는 이런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은퇴 준비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완전히 패키지로 요구를 하시네요, 네. 그죠? 예. 사실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죽음과도 비슷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죠.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아, 내가 조금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직장인들한테 은퇴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인은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운명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니어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좀 막바지에 이르면 가령 제가 보기에 한 50살 정도를 넘기면 아, 나의 직장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거든요. 혹시 꿈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너무나 이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예. 사실 꿈 박사님뿐만 아니라 50대를 넘기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기업에 임원이 되면 뭐 더 나아지느냐? 아닙니다. 임원도 그죠? 연말이 되면 내년까지 계속 계약이 연장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고는 실제 자기가 계속 살아남을지 나갈지를 나가는 순간까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측조차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생각한다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근데 사실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최선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살아야 되는 시대인 거거든요. 저만 해도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벌써 제 또래 친구들은 슬슬 전반기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문학도 하고 일부 방송도 하고 이러니까 은퇴를 하거나 은퇴 예정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친구들이 공통으로 하는 하소연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그동안 직장 생활에 대한 소회를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최근에 좀 했는데 네.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네. 은퇴를 하는 시점과 네. 어쨌든 막연하게 생각하는 노후 준비 중에 연금을 네. 좀 받는 걸 생각할 텐데 어. 그 사이에 갭이 너무 너무 많이 많다. 생기기 시작하는 그죠. 거죠. 그래서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죠. 뭐 이런 게 예. 가장 현실적인 예.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50에 나가서 그죠? 요즘 이제 50에 나간 사람은 국민연금이 65세 네. 정도에 받잖아요. 그러면 15년 동안의 공백기를 어떻게 버틸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감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준비에는 너무 소홀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조직을 딱 떠나고 나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혼자 살아갈 투자는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제 막상 조직을 떠나고 나니까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아, 보통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예.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닥치게 되는 그렇죠. 그 예. 은퇴나 어떻게 보면 은퇴 그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렇죠. 참 불안하고 음. 막막하고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눈앞에 놓인 현실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작 후반기 인생을 위한 준비나 투자가 부족했다라는 거에 대한 뭐 반성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답변하기 쉽게 객관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 예, 그죠? 우리가 누구나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은퇴 준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은퇴하고 난 다음에, 2번 은퇴하기 1년 전에, 3번 은퇴하기 10년 전에, 4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몇 번일까요?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빠르면 그죠? 빠를수록 그죠? 좋다 이거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네. 요즘 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제2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주어진 과제죠. 또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은퇴 준비, 다시 말해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실적 과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 준비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당면 과제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점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객관식 질문인데 꿈 박사님이 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선다예요. 은퇴를 하고 나면 다음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1번 돈 되는 일, 2번 돈 안 되는 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돈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인생을 얼마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인생 후반전은 좀 더 멋있게 네.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내가 잘하고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 네.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제2의 인생은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돈이 될까를 고민을 합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도 뭘 해야 돈이 될까 이런 걸 물어봐요. 참 답답한 질문이죠. 그죠? 왜냐 그러면 어쩌다 철학자도 돈을 별로 못 벌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뭘 해야 돈이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건 일견 이해는 되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은퇴하신 분은 이제부터 돈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은퇴하신 분은 대부분 이제 뭘 해야 돈이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뭐 당연히 타당해 보입니다만 이때 뭘 해야 돈이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찾을 것 같으면 지금도 그죠? 그죠? 뭐 굳이 직장생활 은퇴 이런 고민 안 하고 그 길로 그쵸. 바로 나가면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죠? 그죠? 네. 지금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 거고 직장 생활 나가는 시점이 대부분 본인 의지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돈 되는 아이템을 찾질 못한 상태로 나가죠. 해서 그동안도 고민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게 나갔다고 갑자기 뭐 답이 찾아지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퇴하신 분이 뭘 해야 돈이 될까를 고민을 해봐도 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돈 되는 아이템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운 좋게 돈 되는 아이템을 찾은 사람은 그 아이템으로 몇십 년씩 돈을 계속 벌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되는 아이템을 찾기도 어렵지만 운 좋게 찾더라도
그걸 자기 혼자 천년만년 독식할 수 없거든요. 요즘같이 경쟁 사회에서는 요즘 경쟁 사회, 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특정 아이템으로 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쫙 알려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시장을 흐려버립니다. 결국 뭘 해야 돈이 될지를 고민하면 일단 돈 버는 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혹시 운 좋게 발견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은퇴하신 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돈 안 되는 일을 찾아서 하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돈이 안 되는 일은 일단 남들이 따라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돈 안 되는 일을 한 10년쯤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 혼자 10년쯤 하면 자기만이 가진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언제나 맞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네. 아니 그럼 10년 동안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기다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죠? 네. 돈 되지 않는 일을 10년씩 하는 거가 쉬운 일일까요? 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동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굶어 죽지 그죠?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되는 일을 뭐 버티고 못 버티고를 떠나서 돈 안 되는 일을 어떻게 10년씩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안 되는 일을 10년 동안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득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성이나 재능과 맞는 일이어야 돈이 되지 않아도 10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본성이나 재능에 부합하는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로 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돈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나 재능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기가 잘하는 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을까요? 꿈 박사님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잘 아시나요? 어떠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자기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네. 안다는 자체는 정말 하느님이나 이렇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네. 모호하다고 하시고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유님은 진짜 잘하는 게 뭡니까? 저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표현 같아요, 그죠? 네. 사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먼 존재거든요.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살면서 자기 본성이나 욕망에 충실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체로 사람은 인생의 전반기 인생, 그러니까 한 50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거든요.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 박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셨나요? 아니죠. 그죠? 예, 대부분 가족이 부양이 최우선으로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우선순위가 가족 부양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었던 일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좀 개념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전반기 인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러면 후반기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죠. 그래서 전반기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 본성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했다면 이제 후반기 인생은 자신의 본성과 재능에 맞는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철학자 베이컨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람의 천성과 직업이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 인생은 그렇게 못 살았다 치더라도 후반기 인생만큼은 나의 그저 천성, 뭐 재능 이런 것들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본성이 뭔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재능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도 제가 뭘 잘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네. 이런저런 공상은 좀 많이 해봤는데 네네. 그렇다고 막 답이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알려면. 그렇죠. 그 미국 사상가 중에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만든 조물주뿐이다. 자신이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인생에서 뭘 직접 해본 게 없잖아요. 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살았죠. 해서 이제부터는 평소에 자기의 본성과 재능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조금이라도 끌리는 게 있으면 일단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 또 안 맞는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그걸 쉽게 알 수 없으니 네.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딱 떠올랐으면 네. 그럼 해도 될지 말지 이런 거 재지 말고 네. 일단 한번 해봐라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사실 제가 은퇴 준비를 조언을 드리면서 뭐 어디 땅 보러 가고 어디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반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준비인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행복해지는지, 뭘 해야 몰입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본성과 재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 인생을 살면서 물론 경제적인 것도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요걸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일에만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릴 때는 막연하게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막상 해보고 나면 의외로 자기 본성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요즘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네. 좋아하시죠, 그죠? 꿈 박사님도 간혹 보시나요? TV를 예. 잘 안 보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중년인들이 이래요. 아, 나도 언젠가는 속세를 떠나서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상 전기도 수도도 없는 산속에 혼자 지내면 진짜 행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연인이 꾸민 자연인. 근데 저도 그 주변에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연인 얘기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분들 살아가는 걸 보면 되게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네. 나중에는 수많은 자연인들이 같이 부락을 이루면서 살지 않을까. 그 순간 자연이 도시로 그렇죠. 되겠군요, 그죠? 원시사회처럼 그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 막상 자연인처럼 살아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얼어 죽고요. 여름에는 벌레나 모기 때문에 일상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은퇴한 뒤에 시간 나면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을 모두 해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실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막상 그걸 뭘 해야 될지 막 헷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부터 시간을 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자기가 맞지 않는 일은 버리고
자기의 본성이나 재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퇴를 맞이하더라도 별 고민 없이 자기의 재능과 본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후반기 인생을 살아갈 확률도 더 높아지거든요. 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죠? 은퇴 준비, 제2의 인생 준비는 뭐 돈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자기의 본성과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지금 청취자분들이 각자 남아있는 전반기 인생의 기간이 다 다르실 텐데 아무리 주니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핵심은 뭐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저희 방송 마지막은 한 줄평 시간인 거 잘 아시죠? 꿈 박사님 먼저 오늘 방송에서 뭐 느낀 점 이런 걸 좀 요약해 주시면요. 지난번 했때 꿈 이야기,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은퇴 이야기. 예. 어떻게 보면 은퇴라는 그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꿈이라는 뭔가 좀 밝고 했는데 네. 은퇴도 결코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그럼요. 꿈을 가지면 더 밝게 되고 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꿈을 위해서는 뭐 타인을, 전반기 인생은 타인을 위해서, 후반기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라고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퇴에는 과연 자신에 맞는 적성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예.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자신이 네. 잘하고 좋아하는 그 취미 활동을 챙기다 보고 하다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삶과 직업에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하지만 은퇴는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그쵸. 준비하면 분명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 겁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은퇴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은퇴야말로 이제 가족을 위한 삶을 놓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진짜 시간, 자신을 위한 얼 자신의 시대 그죠? 인생이 을 위한 아닌가. 그저 기회가 생각이 주어졌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고요. 자유님 한 줄 평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을 준비했습니다. 예.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은 신이 준비한 선물일지 모른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은퇴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아주 멋집니다. 그죠? 예. 꿈 박사님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총 2회에 걸쳐서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뭐 느낌이나 소감 이런 것들 좀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한 분 말씀 주시죠. 꿈 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뭐 밤에만 생각하는 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들의 어제 지난 해와 이렇게 우리 현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더 보다 멋있고 가치 있고 이렇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꿈을 가져야 되고 향후에도 더 인생이 더 밝게 되려면 건강도 챙기시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2회에 걸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출연을 계기로 인문학에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또 시간이 지나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은퇴 준비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간 직장인은 누구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죠. 직장에서의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수명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자기 본성이나 재능을 찾는 일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끌리는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